안녕하세요. 책쓰기 코치 조경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삶을 바꾸는 책쓰기 제6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강 수업에서는 우리가 목차를 완성을 하고 원고를 완성하기까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출간 계획서까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준비가 다 됐죠. 그래서 바로 지필로 여의 땅 하고 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집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고의 기본 구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 한 권 분량을 다 쓸 때까지 원고 매수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원고 매수를 결정하면은 원고지로 매수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A4 용지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원고지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주로 원고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원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A4 용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과거부터 쭉 원고지를 사용하신 분들은 원고지를 쓸 수 있겠죠. 그 외에는 모두 A4 용지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A4 용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고 매수를 결정할 때에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을 원고지 8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이 원고지 8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A4 용지 10장을 사용하게 되면은 원고지는 그렇죠. 바로 80장이 될 것이고요. A4 용지 100장을 사용하게 되면은 원고지는 800장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권을 만들기까지 원고 총 분량은 100매에서 120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꼭지 분량이 2장에서 3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원고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8을 곱하면 되겠죠. 8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6장에서 24장이 되겠죠. 보통 책 한 권을 쓰기까지는 40꼭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40꼭지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40꼭지가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꼭지를 쓰시면은 한 꼭지가 3장 정도가 나오거든요. 3장 정도가 나오면은 이 3 곱하기 그러니까 40장이니까 몇 장이 될까요? 바로 120장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120장이 조금 많다고 생각되시면은 본인이 알아서 가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쓰고 싶으면 더 써도 되고 또 덜 쓰고 싶으시면 덜 써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가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고 매수를 본인이 결정을 하셔서 이 기본 구성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 기본 구성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써 내려가기 때문에 이 원고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막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는 책 분량이 너무 두꺼우면은 사람들이 좀 읽기를 꺼려 해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또 너무 얇아도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A4 용지 100장에서 120장이라는 거죠. 100장은 제가 뭐라 그랬죠? 조금 적은 느낌이 든다 그랬죠. 120장은요? 조금 더 많은 느낌이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감을 하면은 110장이 평균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이 책도 110장을 써서 거기서 탈고를 통해서 더할 건 더하고 또 뺄 거는 빼고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지금 현재 몇 페이지냐 하면은 책 분량으로 263쪽이에요. 263쪽. 그래서 다 할 건 다 하고 뺄 건 빼면은
탈과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꼭 263쪽은 안 되더라도 얼마나 더하고 얼마나 또 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자, 원고 매수를 결정했다면 두 번째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책쓰기 기술이 있거든요. 이 책쓰기 기술은 첫 번째로 원고 분량이 적절한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원고 분량은 100매에서 120매를 써야 된다고 했죠. 자기계발서를 쓰는데 원고 분량을 너무 많이 정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적게 정하면은 조금 가치가 떨어져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많이 정하면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는 제가 100매에서 120매 사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집필을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고 그리고 이 서로가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론을 쓸 때 결론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본론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를 쓸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얼마나 부드럽게 연결을 잘 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모든 것을 얼마나 융합을 잘 매끄럽게 시킬 수 있을지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잘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저자의 경험이 있죠. 저자의 경험이라든가 또 저자의 지식도 들어가야 되고요.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저자의 경험만 계속 줄줄이 써내려간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원고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적절한 사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절한 사례가 들어가야지만이 내 원고의 전달 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글들 이것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술술 읽히면서 또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호기심이 가야 돼요. 궁금해갖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은 잘 쓴 책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원고가 아무리 이 퀄리티가 높다고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은 책을 사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쓸 때는 재밌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재밌게 써야 되고 그리고 독자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 5가지의 책 쓰기 기술을 제대로만 잘 버무려 준다면은 좋은 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초고를 쓸 때 첨장을 어떻게 쓰는지 힘들죠. 초고는요 2개월 안에 써야 돼요. 2개월이 넘어가 버리면은 초고 쓰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2개월 안에 쓰시고요. 빠르면은 1개월 안에도 쓰셔야 돼요. 물론 사례가 다 있다면은 열흘 만에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사례가 있다면 내 스토리하고 버무르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금방 쓰죠. 내 삶을 바꾸는 책 쓰기 177쪽 여기 보시면은 초고는 2개월 안에 완성하라고 해놨어요. 아무리 늦어도 초고는 2개월 안에 완성해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완성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자꾸 늦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책 쓰는 것이 요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초고는 한 달 만에 씁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면 한 달 만에 쓰고요.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3개월 만에 책을 완성하라는 이유가 저의 책 쓰기 과정에서 7주 과정이거든요. 7주 과정을 배우게 되면은 본인이 열심히 하면 목차는 7주 안에 완성을 해요. 빠른 사람은 4주 안에도 완성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주 안에 완성하시는 분은 이제 조금 드물고 7주 안에는 다 완성을 해요.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또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7주 안에는 다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꼭지만 써도 어떻습니까? 40꼭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40일 하면은 책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야근도 하게 돼요. 근데 야근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꼭지는 쓴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한 꼭지 쓰기 힘들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한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꼭지는 그냥 반 꼭지도 못 쓰고요. 한 문장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쓰다 보면은 이게 한 문장도 못 쓰던 것이 어느새 반 꼭지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꼭지를 쓰게 돼요. 그러더니 두 꼭지도 쓰게 되고 세 꼭지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하루에 두 꼭지, 세 꼭지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하루에 한 꼭지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40일만 하면 충분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만에 쓸 수 있겠죠. 이 배우는 과정, 7주 과정과 또 내가 쓰는 과정 40일 하면은 충분하게 어떻게 됩니까? 3개월 만에 책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만에 책을 써서 탈고 고쳐서 투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5가지 스킬을 익혔으면은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꼭지씩 책을 쓰기 위해서 바로 돌진해야 되겠죠. 이렇게 돌진을 하려니까 바로 첫 문장에서 바로 막혀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문장 쓰는 스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생각이나 내 가치, 내 철학으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건 제 저서입니다. 제 저서인데 여기서 페이지 100쪽을 보시면은 첫 문장 써놨죠. 첫 문장에 한번 보세요.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가이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의 저자 앤서니 라빈스. 나는 그의 저서를 읽고 우리의 내면에 과연 잠든 거인이 숨어 있는 걸까? 잠자는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정말 180도 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해놨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여기에 적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문장에 정말 쓸 게 없으면 이거를 집어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문장에 뭐라 그랬죠? 내 생각이나 가치, 철학으로 써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문장을 통해서 다른 문장이 또 연계되어 글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경험입니다. 내 경험을 첫 문장에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내 경험이니까 내가 살아온 스토리잖아요. 그죠? 살아온 스토리를 쓰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93쪽을 보시면은 얼마 전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기사님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것이다. 이러면서 무엇입니까?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을 적었잖아요. 그쵸? 경험했던 것을 적었으니까 뭡니까? 내 경험을 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요즘 쓸 것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사회가 시끄럽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 사업은커녕 돈을 벌지 못하니까 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명언입니다. 명언은 우리가 명언들 찾으려면 어때요? 책에서 또 명언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명언집도 또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명언 치면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첫 문장에 쓰기 힘들면 명언을 써서 그래서 명언을 쓰고 나서 그 명언에 대한 내 생각을 적으면 돼요. 그러면서 술술술술 문장을 풀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는 인용과 각색입니다. 인용은 남의 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각색은 또 어때요? 남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는 잘못하면은 저작권법에 걸려요. 그래서 가지고는 오되 이것을 내 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색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친다는 거예요. 고쳐서 내 거화 시키는 것을 각색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용과 각색을 많이 해요. 각색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 글이 많이 늘어요. 우리가 필사를 하라 그런 말이 있죠. 필사가 뭡니까? 그대로 뺏겨 쓰는 걸 필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뺏겨 쓰는 거를 필사니까 그게 바로 인용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꾸 뺏겨 쓰다 보면은 내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뺏겨 쓸지 몰라도 자꾸 쓰다 보면은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 생각이 처음에는 조금 들어가지만은 나중에는 날이 갈수록 자꾸 많아지다 보면은 어때요? 내 거화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문장 쓰는 스킬 5가지. 이것만 기억해도 머리를 책상에 박지 않아도 또 머리를 이렇게 막 뜯지 않아도 충분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